고혈압, 당뇨 이런 기저질환의 경우에는 대부분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라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언제 하느냐? 우리가 치아를 상실했을 때 보통 선택을 하게 되는 치료법입니다. 임플란트의 처음 개발은 사실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을 위한 치료 방법으로 나왔던 건데요. 지금은 오히려 이가 이제 하나 빠졌을 때, 하나 빼게 됐을 때, 그 이 하나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내가 임플란트를 해야 될 시기가 왔구나 라고 느끼는 거는 사실 이제 풍치의 경우에는 이가 심하게 흔들린다거나 그 치아가 많이 붓고 아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이 이를 이제 뺄 때가 온 것 같다 라고 느낀다면 그 부위에 이제 임플란트를 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픈지 모르고 지냈는데 그 치아에 충치가 심하게 진행이 돼서 이를 살리기 어려운 경우, 또 혹은 외상, 넘어진다든지 어디에 부딪힌다든지 해서 이가 부러지거나 빠져나온 경우에는 이제 그 부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뼈 이식이라든지 재료의 발전,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플란트는 웬만한 경우에는 대부분 시술이 가능해요. 근데 전신적인 질환의 문제, 그리고 임플란트를 시술해야 되는 부위의 어떤 신경관이라든지 남아있는 치조골의 상태에 따라서는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다만 우리가 흔히 이제 겪는 전신질환, 요즘 이제 대부분 기저질환 하나씩 가지고 계신데 고혈압, 당뇨 이런 기저질환의 경우에는 대부분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나는 임플란트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치과의사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저질환 혹은 전신 상태 때문에 치료를 못 받을까봐 안 좋은 상태로 계속 미루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영양 섭취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일으켜서 내 몸을 더 불편하게 아프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치아 건강의 부분은 가능한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절이 되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에 성공률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조절이 되지 않는 당뇨 환자들은 당 조절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거나 치료를 미루거나 하는데, 조절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큰 제약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치료 기간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 위한 과정, 이를 빼고 뼈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이 과정들을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해서 치료 기간이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과정들을 보통은 이제 합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선호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를 빼고 바로 그 자리에 임플란트 나사를 심고 뼈 이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더 선호하고, 그렇게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3개월 내외의 기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황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치료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태다라고 한다면 한 6개월, 9개월, 1년까지도 걸리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임플란트 시술 받아본 분들 다들 아마 한 명쯤은 다 있을 텐데요. 난 임플란트 하는데 엄청 고생했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가 좀 아프고 힘든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그렇게 아프고 힘든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임플란트까지 오는 과정에서 치아에 염증이 굉장히 심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사실 임플란트가 아니더라도 치아를 발치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과정, 그 이후에 뭔가 수술후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멀쩡한 잇몸에 시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또 하나 있을 수 있고, 임플란트 자체보다 뼈 이식을 하는 경우에 조금 더 시술 후에 아프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불편감, 통증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 정도면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통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시술 과정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치과 약속을 잡는 것만으로도 이제 긴장이 시작되고, 또 치과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그 냄새, 공기, 또 그 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포를 유발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치료를 좀 미루고 꺼려진다라고 하신다면 수면 치료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덜 힘들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 임플란트 시술 자체를 또 최신 기술, 뭐 예를 들면 디지털 임플란트라든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덜 힘들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요즘에는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고 미루지 마시고 치과 의사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로 설명드리기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 임플란트 하고 굉장히 고생했고 금방 망가졌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통계적으로는 90%는 10년 이상 사용을 합니다. 근데 10년을 채 못 쓰는 10%의 분들이 이제 좋지 않은 경험을 하시게 되고, 10년을 못 쓰는 10% 중에 절반 정도는 치료를 받고 1년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초반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 초반을 넘어가면 사실 좀 어느 정도 안정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내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1년 동안 별 탈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앞으로 큰 탈 없이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재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랑 비교하면 씹는 힘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틀니를 쓰는 것은 자연 치아 상태보다 씹는 힘이나 이런 것들이 확 느껴지게 떨어지는데, 내가 임플란트 치료를 한 경우에는 예전에 자연 치아를 가졌을 때와 비교하면 비슷한 정도의 힘으로 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씹는 강도나 이런 것들은 만족도가 높은 치료라고 할 수 있고,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시술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래턱뼈에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 하치조 신경이라고 이 턱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이제 건드린다거나 손상시킨다거나 해서 신경 손상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위턱의 경우에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이 공기주머니 쪽에 뭐 염증이라든지 감염으로 인한 코와 관련된 증상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문제는,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이제 치아 모양을 만든 것인데 이 치아 모양이 뭐 깨진다든지 또 뭐 씌워놓은 게 빠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임플란트 자체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 때문에 우리가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 뭐 붓고 피나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임플란트 주변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연치아 영구치 상태일 때보다 임플란트로 치료를 한 경우에 음식이 좀 많이 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음식이 끼는 문제가 저도 많이 겪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